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칠천량이 된 직후의 조선 수군의 상황과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의 조선 수군 정비 과정, 그리고 마지막 장흥회령포에서의 수군 정비와 의미,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흥이 이렇게 이제 종료시 된 것은 이제 정류 재란 시기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개별적인 피해를 입고 이제 수군을 재건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180여 척의 배가 있었는데 이제 큰 판호수로만 이게 다 없어지고 한 10여 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일단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로 서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명량해전 전까지 이제 수군을 먼저 재건을 해야 됩니다. 좀 이제 수군을 정비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최종 직결지가 바로 장흥입니다. 이 장흥까지는 육로를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를 타고 명량해전을 준비해 가는 그런 그야말로 이제 수군 재건의 어떤 귀결점이 장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이제 진행하는데, 일단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칠천량 해전이 끝난 후에 상황부터 쭉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 전환 이전에 임진왜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수군은 막강한 수군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칠천량 해전 때 이렇게 크게 피해를 이제 입고 나서는 그야말로 이제 수군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군을 재건해 가는데요. 그 단계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칠천량 해전 이후부터 명량해전까지 딱 2개월간, 요 2개월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이 끝난 후부터 노량해전까지, 그리고 명나라 수군이 오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요 시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수군을 정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수군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군이 먼저 정비가 돼야 이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군을 정비를 하는데 귀결점이 바로 장흥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장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수군을 정비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칠천량 해전이 끝난 후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죠. 조선 수군이 그해 이제 7월 16일에 개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이제 7월 22일에 조정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조 임금이 놀라가지고 이 대책이 뭐냐, 무슨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그때 이한복하고 이렇게 이제 김명은 이런 분이 이제 건의한 게, 다시 통제사로 이순신을 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다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충청 수사로 그때 이제 최호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 이제 전사를 했죠, 해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권준이라는 분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전라 우수사 이제 이혁기도 이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장흥부사였던 김옥추를 이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최고 지휘관들을 교체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은 최고 지휘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이 어떻게 수군을 이제 이게 끌고 정비를 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통제사 임명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통제사 됐는지 그것도 모른 채 일단은 그 당시 요 초계, 경상도 초계에서 대기종군 하다가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제 임명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해전이 끝난 이틀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원수 군요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연회를 작성하면서 이제 수군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빠져나왔던 경상 우수사 배설이가 이끌고 온 이런 여러 장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걸 파악을 하죠. 자, 그때 이제 이순신과 함께하는 군관들이 있습니다. 군관들이 총 9명이 있는데, 이런 송대립이라든지 유황, 윤성갑, 방음원, 현흥진, 임영립, 이월용, 이기남, 홍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만 항상 이야기하고 그 밑에서 함께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전라도로 갑니다. 전라도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이제 수군을 재건하는데 힘을 씁니다. 이 공간들은 배기 정권할 때 이순신과 접촉을 해서 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원수 권율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이순신에게 이제 활용하라고 이제 좀 보내준 그런 공간들입니다. 자, 이런 공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군 상황을 쭉 파악하고 8월 3일날 친주에서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선정관으로부터 통제사 임명 조서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통제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전라도로 이제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전라도로 간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오른쪽은 경상도 지역은 이미 일본군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가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전라도는 아직까지 일본군이 침략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곡창이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것 많고 옛날에 근무했던 전라 좌수도위원도 있고 전라도는 아직도 이제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전라도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배를 갈 겁니다. 그래서 간 데가 바로 이제 순천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 순천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제 보성, 장흥 해령포, 월암포, 백파진 해남까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명량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정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그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수군 병력이 있어요. 병력을 확충할 노력을 주는데 일단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배설이 이제 경상우수사 배설이 그 전선을 8척 내지 10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해에서 만났을 때 이제 지시를 하고 여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통제사 임명장 받자마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순천에 도착했을 때 60명의 장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성으로 이동할 때는 120명으로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은 주로 칠천량 해전 때 이렇게 탈출해 온 사람들. 탈출해가지고 이순신을 기다리던 그런 부하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몰리드는데 이제 이런 그 이순신 희하에 함께한 인물들 보면 옛날에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전라 좌수군의 핵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병 지휘부 인물들도 있고, 그 다음 무기 제조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 역전의 용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순신과 함께 수군을 재건해 가는데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의병을 교육합니다. 의병도 교육하는데 특히 바다에서 의병 활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해상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의병들도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방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전투를 지원하는 명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병장을 이제 만났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명량전 때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그 향선을 동원해가지고 그 후방에서 후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흥 출신의 마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그 의병들을 교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는 인물 연구는 안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고 대략적인 수군 재건 과정을 장은 회력도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을 정비해야 되는데 7천년 기념 직후에 한 8척 내지 10척 정도로 추정합니다. 남은 게.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8월 11일에 보성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전선 척수가 이제 12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2일에 거제 현령 안위하고 발표하는 소개남을 만나가지고 수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때 이제 12척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수군 다수는 장흥선소와 회령포에 집결해서 걸어서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업추가 부임해온 8월 26일경에 이제 한 13척으로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당시 이제 12척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보성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선 조정에서 다시 지시가 나옵니다. 이 나온 게 그들을 통제사로 임명했지만은 이 수군이 약하니까 국지에 올라가서
육전에 도원수 본절과 함께 육전에 참가해라 이런 지시가 선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지시를 이순신 장군이 보성 열선도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렸죠.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류시, 이제 시대기는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국에서 오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아주 참 뜻깊은 이제 그런 뜻을 담은 이 문구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문구 위주로 올려가지고 이제 선조가 그래도 폐지해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수군 폐지를 막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밑에 이제 만일 수군을 정폐한다는 것은 저기 만번다행을 여기는 일뿐더러 충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갈 것이라 그것이 실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만약 수군 없으면 그대로 서해안 올라가서 한강까지 가서 도성을 위협할 건데 그래도 괜찮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놀라가지고 수군을 없애기는커녕 더 강화시키려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군 전선을 이제 그 당시 한 12척 가까이 이제 이렇게 확보를 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군수물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천에 도착한 순간부터 군수물자를 이제 확보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지방 관서에 있는 순천과 보성 등에 있는 그 이제 관공서에 있는 군수품을 이제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전라 자수영에 있던 이제 군기와 군량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데려갔던 군관 4명을 시켜가지고 특히 군량을 정말 잘 지킵니다. 하도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군량을 막 들어 훔쳐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군수물자들을 다 직결시키는 게 결국은 8월 18일에 여기 이제 해령부에 거기에다가 다 탑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노력도 기울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7전쟁 해전 끝난 후에 우리 서군들이 정말 자신감이 없어요. 일본군을 치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 이제 180몇 척 가지고 졌는데 10여 척 가지고 이기냐.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막,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전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계속 추진했죠. 이제 봉기도 잡고 사기도 올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흥 해령포까지 와서 이제 수군 이제 정비 이제 완료를 하는데, 이순신이 이제 해령포에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보성 열선도에서 숙박한 후에 8월 17일 아침 식사 후에 장흥당 백사정으로 이동합니다. 백사정의 현재 위치는 장흥읍 충내 저수지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점심 후에 이제 군영구미로 이동하는데, 군영구미는 당시 장흥구의 선소가 위치한 곳으로 이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흥구의 선소가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재성 방략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그 한 20년, 한 50년 전에는 이제 수군진들에서만 이제 수군을 이렇게 운영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성 방략제가 시행된 155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고을 수령들도 바닷가에 있는 고을 수령들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장흥 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수군을 이끌고 싸워야 됩니다. 그 수군이 머무는, 그 배가 머무는 선소가 있어야 돼요. 그 선소가 바로 이제 군영구미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해창, 지금 그 해창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군영구미가 현재 그 장흥구 선소가 위치한 해창이라는 것을 밝힌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우리 오늘 토론자로 온 이승영 박사입니다. 이승영 박사가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음에 언젠가 이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령포로 갈 함선을 기다렸는데 경상우도사 배설이 보내주기로 한 함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하는데, 요 군영구미에서 이제 해창 마을까지 이동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옛날에 보면 당기치도 해령포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항복이 그래 보면, 그러니까 막 한 필 타고 그냥 해령포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향선을 타고 왔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명색이 삼도 수군 통유사인데 그 밑에 경상 우수사가 경상 우수사 배설이 원 배설이 있습니다. 분선이 있어요. 그 분선들이 와서 데리고 좀 모셔가야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날짜를 이제 8월 17일이니까 그때 이제 권영구미에 배설이가 배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원래 날짜를 깜빡했는지 뭐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회령gen 일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령포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장흥 부사가 임진왜란 당시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희선이라는 분이 이제 활동하다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처형이 되고, 그 다음에 황세덕 이분은 이순신의 처종역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흥부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흥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장희영, 이신남, 그 다음에 이영남도 이순신의 직속 부하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억추가 이제 요 칠진양 해전 직전에 여기 이제 저게 김억추가 부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후에 이제 전라도 우사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균년 12월에는 전봉이 보직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 그 다음에 이강화 이런 순으로 장흥부사를 이제 그 당시에 역임했는데, 이때 이제 요 시기에 장흥부사는 이제 김억추입니다. 그래서 김억추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요 김억추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조선 후기에 위백규라는 사람이 쓴 존재집에 보면은요, 이제 김억추가 그 당시 장흥부사로 있다가 이렇게 전라도 우수사로 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군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항복하고 신경이가 쓴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이 회령포에 이르렀을 때 배설이 가져온 전선 8척하고 녹도 많은 송조전이 가진 한 척을 다해 9척에다가 여기다가 김억추가 4척을 정비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통 앞에서 13척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기록이 이순신의 난중일기 기록하고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문제는 김억추의 행적이 난중일기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따로 아마 정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현소와 해령포 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전라 이제 우수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했던 걸 보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연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박했던 곳이 회령포지입니다. 이 회령포지는 역사가 보면 1422년에 세종 4년부터 1425년까지는 3년 동안은 이 장흥부 동쪽이, 지금 여기 장흥이 아니고 지금은 보성군 해천면 관내의 포구에 소재했습니다. 그러다가 1425년 이때 이제 정박처를 옮겼는데, 이름은 그대로 붙인 가운데 이 회령포진이 지금 장흥부 남쪽, 지금 장흥군 해진면 관내의 포구에 위치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485년 성종대 이제 구입된 사이에 회령포 성을 축성하죠. 그전에는 수군들이 배만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육지에 성을 쌓아서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축성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위치인 장흥군 해진면 해진리에 고착이 고착이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전라 좌도에 소속되었다가 1555년 을묘외변이 발발한 후부 때는 전라 우수영 관할에 완도의 가르포진 소속으로 이관한 가운데 임진왜란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령포진에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순신은 이제 8월 18일 날 배설이가 보내온 배를 타고 회령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수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이제 그런 여러 군수물자, 그 다음에 병력, 그 다음에 전선, 발급시 이런 것까지 다 회령포에서 총 집결해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의 함대를 형성해가지고 배를 타고 쫙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해상 작전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그 해상 작전의 출발지가 바로 회령포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령포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진까지 쫙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때 사실은 이제 여기 그 이순 장군이 이진에 가가지고요 3일 동안 떨어져가지고 기절합니다. 인사불성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왜 힘들겠습니까? 이 7천량 해전 있는 요 그 전에 정유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순 장군이 옥에 갇혀가지고 풍에서 파질 때 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문도 심하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풀려나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이 보셨습니까? 그때 83세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만큼 걱정이 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대기조건 하는데 그 정말 피땀 흘려 일으켰던 조선 서군이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또 이제 나라에서는 또 서군 필요 없다. 서군을 열심히 정비하고 있는데 서군 필요 없다. 육지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초지일관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해왔는데 이제 그 6개월 만에 배를 타니까 이게 멀미가 너무 심하고 막 아픈 게 그냥 그대로 이제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진에 와서 이제 3일 쉬었다가 겨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여기 이제 어랑포를 갔죠. 어랑포에 가서 있다가 이제 어랑포에 해전합하고 그다음 백파진을 옮겨가지고 백파진을 해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까지 가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명량해전 승리는 이런 실천해전 이후에 2개월 동안 이순신 장군이 주도돼가지고 전라도에 와서 이렇게 서군을 이제 정비를 해서 그 결과적으로 장흥에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새롭게 구성된 그 함대를 가지고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명량해전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